네, 반갑습니다. 육파인 과학을 총괄하고 있는 원장 김훈희입니다. 싱숭생숭하시죠? 오늘 며칠이지? 아, 나와라. 2일이네. 3일 남았네요. 3일 뒤에 원서 쓰실 건데, 뭐가 정답인가? 그죠? 뭐 정답은 없습니다. 정답은 없는데, 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는 것만 좀 명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2029 입시를 치릅니다. 우리 친구들은. 그런데 우리 2028 입시가 굉장히 깜깜이고 이때부터 확 바뀌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들도 이제 뉴스 같은 걸 접하실 때 2028 입시를 좀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주 많이 바뀝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가고 싶어하는 대학교 리스트 쫙 이렇게 해놓고 위에서부터 수시를 많이 뽑는 학교 순으로 내림차순을 해봤습니다. 가장 많이 뽑는 학교는 홍익대, 서강대, 국민대 가장 많이 뽑고 무려 거의 70%를 수시 지원으로 뽑고 있고, 가장 안 뽑는 학교가 한양대, 성균관대 42%를 뽑고 있고, 에버리지 한 60%는 수시고 나머지는 이제 정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수시는 두 가지가 있잖아요. 교과, 학종이 있는데 그 비율도 살짝 보겠습니다. 이렇게. 서울대는 교과가 없습니다. 없고, 대신에 직윤이라고 하는 카드가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 동탄 지역에 있는 학교들에서는 이 직윤 카드를 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대 수시율이 빵명이죠. 안타깝지만. 병점수는 2명이에요. 나머지는 빵명입니다. 어쨌든 보시면은, 보세요. 교과 전형 비율과 학종 전형 비율을 비교하면 어느 학교든 간에 교과 비율, 학종 비율, 교과 비율, 학종 비율, 학종이 높습니다. 그러니 교과는 엄청나게 소수의 인원만 갈 수 있는 전형이고, 이건 전부 다 학교장 추천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각 학교에서 전교 10등 안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야만 이 전형에 의미가 있는 거지, 그게 아니면 대부분 학종입니다. 학종을 보셔야 돼요. 정시도 큰 변화가 있죠. 정시 비율이 42%거든요. 현재 2027까지가. 근데 2028부터는 30%로 일괄 줄어듭니다. 우리가 가고 싶은 대학교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괄 확 줄어들어요. 그럼 인원수가 몇 명이 줄어드냐? 6,000명이 줄어듭니다. 우와! 감이 안 오시죠? 서울대 입학 정원이 3,000명입니다. 대학교 2개가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누구나 안 줄어요? 재수생은 줄지 않는다. 하시겠습니까? 나 같으면 저 안 시킬 것 같은데요. 그렇죠? 정시는 우리가 바라보는 게 더더욱 아닌 게 됐다. 올해 불수능이었죠. 올해 불수능이니까 화성고를 비롯해가지고 모든 학교의 재학생 정시가 다 개판입니다. 점수가 아예 안 나왔어요. 지금 반송어 분위기는 정시 파이트 하자라고 했다가 선배들 점수가 안 좋네. 선생님 수시 챙기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돌아서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 그러니 정시로 올인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전략입니다. 자, 그런데 정시에서도 학생부를 반영을 하는 학교가 이제 서울대 40% 반영을 하고 나머지 5%까지 이렇게 있는데 에버리지 한 20%는 반영하신다고 보는 게 맞고, 현재 발표한 게 요 정도고 2028년도 입시가 내년 4월에 확정이 되니 얼마나 더 증가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여기에서 더 줄지는 않을 겁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 정시를 쓰려고 해도 이제 내가 가고 싶어하는 대학은 학생부를 반영할 확률이 굉장히 높겠다라고 판단을 해주셔야 되는 거죠. 자, 그럼 교과 전형은 어떠냐? 자, 어머니 상식적으로 이제 학교의 수준이 다른데 1.0등급이라고 해서 똑같이 바라보지는 당연히 않을 겁니다. 9등급제에서도 그렇거든요. 현재 9등급제에서도 교과 전형인데 생기부를 반영하는 학교가 전체의 절반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 1점 빵빵이 고려대 교과 전형에서 떨어지는 케이스가 있어요. 9등급제 1점 빵빵인데도 불구하고 떨어집니다. 내신 기계를 별로 안 좋아하는 거예요, 대학들이. 수능 최저는 무조건 반영이 됩니다. 생각보다 요걸 조금 만만하게 보면 안 될 게 3합 7 정도를 맞춰야 됩니다. 3합 7. 평균 2등급. 이 평균 2등급을 맞는 인원은 전체 수능 응시생이 약 10% 정도가 되는데, 이 10% 안에는 재수생, 영재고, 과고, 특목과고, 자사고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 보통의 학교에서 이 3합 7을 맞추는 게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고, 특히 3학년 2학기 때 이제 이런 학교를 준비하는 친구가 반에서 몇 명 없을 거예요. 한 2명 정도? 이렇게 있을 건데, 2-3명 이렇게 있을 건데, 그 친구들이 나 홀로 게임 싸움을 해야 됩니다. 다 놀고 있는데, 나 혼자 수능 준비해야 돼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학교 분위기 무시할 수 없다. 자, 수능 시험 범위를 보시면, 원래는 이제 독서 플러스 문학 플러스 화작, 엄매 중에 선택, 이렇게 했었는데,
그게 다 필수로 들어옴으로써 국어는 시험 범위가 늘어났다. 근데 수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원2 플러스 확통으로 과거의 문과생들이 보는 수학을 전 국민이 보게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쉬워진 거고, 과학사회 같은 경우에는 아예 고1 걸로 딱 내려와 버렸죠. 상당히 수능이 쉬워졌다. 그러니 요걸 잘한다고 너 화학 잘한다고 볼 수 있어가 당연히 아니겠지요. 그러니 대학에서는 요것도 이제 날카로움이 꽤 많이 희석될 겁니다. 서울대가 얼마나 정시를 싫어하냐. 모든 입시는 서울대를 따라갑니다. 물론 제일 늦게 따라가는 게 연대이긴 한데 그래도 따라갑니다. 자, 2027년도 서울대에는 정시에서 1단계에서 2배수를 표준 점수로 선발을 했습니다. 이건 동점자가 거의 안 나와요.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가기 때문에. 근데 새로운 입시에서는 3배수를 선발을 하는데 1단계에서 등급합으로 선발을 합니다. 등급은 9개밖에 없잖아. 그럼 서울대 가는 인간들은 거의 다 1, 2등급이지 않겠어요? 1등급도 별로 없겠죠. 1등급일 거예요. 동점자가 무지막지하게 생깁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전부 다 합격 처리하겠다. 그리고 최소한의 자격으로만 수능을 보겠다. 2단계에서는 생기부 정성평가 20% 들어갔었는데 3단계로 평가했거든요. 3단계로. 근데 그걸 40%로 늘리고 7단계로 평가하겠다. 그러니 여기에서 최저 기준을 보고 여기에서 변별을 하겠다. 그리고 요것도 부족하다. 그래서 우리 면접까지 볼 거예요. 서울대는. 정시에서 면접 볼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진짜 공부를 하지 않은 일명 내신만 챙기는 이 내신충들 오지 말라는 거죠. 필요 없다는 겁니다. 서울대 입장에서는. 그러니 진짜 공부를 하고 싶은 친구만 서울대 와라. 대학 입장에서는 정시 출신 너무 싫어합니다. 이유는 자퇴를 너무 많이 해요. 대학 입장에 자퇴를 많이 하면 뭐가 사라집니까? 등록금이 사라집니다. 이건 교수님들한테 월급 못 주거든요. 큰 문제예요. 자, 내신 개편안 중에서 가장 큰 건 고1, 2, 3 전부 상대평가라는 겁니다. 기존에는 대부분 고2까지면 상대평가가 끝났어요. 그리고 고3 때에는 그냥 절대평가니까 안심하고 수능 준비를 할 수 있었는데 우리 친구들은 전부 상대평가를 해야 됩니다. 3학년 1학기까지 상대평가를 하고 여름방학 때 수능 공부를 시작하지 못하고 원서 쓰고 그러면 9월 달에 수능 공부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9, 10, 11 수능 끝. 그러면 수능 준비할 시간이 우리 선배들보다 훨씬 줄어들어요. 그러면 학교 수준의 레벨이 높아야 학교 시험 문제가 수능 문제에 근접해집니다. 이것도 무시할 수 없는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등급제는 5등급제로 바뀌면서 9등급제도 5등급제는 큰 차이 없습니다. 학종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어쨌든 정성평가를 하고 어쨌든 학교에서의 내 등수가 대학으로 전송이 되기 때문에 그걸 어디에서 자를 거냐 큰 의미는 없습니다만 교과 전형에서는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등급을 잘라서 대학 가는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는 5등급제가 돼버리면은 1등급이 너무 많은데? 이렇게 돼버리지 않겠습니까? 9등급제에서 전국에서 1점 빵빵을 찍는 친구의 비율은 0.7%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높게 잡아서 0.7%고 괜찮습니다. 안녕, 와 이거라. 0.5%에서 7% 사이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집중하세요. 지금은 몇 퍼센트일까요? 5등급제에서 1점 빵빵 2%입니다. 우리가 신문기사를 볼 때 비판적 사고를 가져야 되는 게 이런 겁니다. 기사를 쓸 때 그 기사분께서 집중이 안 되잖아요. 조용. 기사를 어떻게 나왔냐면 5등급제 여전히 변별력 있음. 그래서 전국에서 1점 빵빵을 찍는 인구의 비율이 2%밖에 안 됨. 이런 식으로 기사를 내요. 근데 좀 뭐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변별력 있다 없다는 9등급제로 비교를 해야 되는 거지. 9등급제로 비교하면 0.7%에서 2%로 무려 3배가 늘어난 겁니다. 2%면은 약 1점 몇 %라고 해도 대략 2%면은 8,000명입니다. 1점 빵빵이 8,000명이라고요. 아까 서울대 저건 몇 명이라고요? 3,000명. 두 개 학교가 훨씬 넘어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머니들이 대학 관계자라면 1점 빵빵을 믿겠습니까? 저 같으면 안 믿습니다. 자, 그러니 아까 교과 전형에 두 가지를 같이 봤었죠. 생기부 정성평가를 더욱더 많이 볼 겁니다. 왜냐하면 1점 빵빵을 못 믿기 때문에. 두 번째는 수능 체제를 강화할 겁니다. 왜 1점 빵빵을 못 믿기 때문에. 한 개 더 할 겁니다. 면접. 면접은 시행 안 되길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시행되면 일반고 쥐약이에요. 일반고가 가장 준비 못하는 게 면접입니다. 면접에서 유리한 건 학교 레벨이 높은 학교가 무조건 유리합니다. 시험이 어려우니까.
근데 서울대는 면접을 도입했습니다, 이미. 그죠? 실제로 지금도 학종은 서울대 면접 보죠. 서울대 면접은 재시문 면접이라고 해서 논술을 푸는 겁니다. 1차 합격생 중에서 이제 일반고 중에서는 통과 비율이 10% 남짓밖에 안 됩니다. 다 특목 자사이제 다 통과합니다. 그리고 면접 안 되길 바라야 되고, 확실한 건 교과 전형이라고 하더라도 등급이 굉장히 날카로움이 희석되기 때문에 생기부 정성평가를 훨씬 더 많이 볼 거고요. 수능 체제는 강해질 겁니다. 근데 우리는 수능 준비할 시간이 우리 선배들보다 짧아요. 감안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학생들은 아주 힘든 세대, 슈퍼맨이 되어야 합니다. 어느 전형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내신, 생기부, 수능 다 챙겨야 돼요. 어느 하나에 몰빵을 한다? 엄청나게 어려운 전형이 될 겁니다. 보통은 내신 199.x인데 내신 따기 쉬운 그냥 밑에 학교로 갈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 딱 요거 하나 바라보는 겁니다. 요거 두 개는요, 어떡하실 거예요? 저거 하나 바라보는 겁니다. 그죠? 내일 모레 쓸 때 좀 참고가 많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좀 많이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원래는 1년 단위로 과목을 배우다가 한 학기 단위로 과목을 배우다 보니까 통합과학도 1, 2로 쪼개져가지고 1, 2학기 이렇게 배우는 거고, 요게 앞권인데 요걸 1년 만에 배웠거든요. 일주일에 3시간 1년 배웠습니다. 근데 요거는 일주일에 3시간 한 학기에 끝냅니다. 일주일에 3시간 1년, 일주일에 3시간 한 학기. 똑같은 내용을, 똑같은 페이지를 2배의 속도로 빨리 끝내야 되는 겁니다. 요게 압권이에요. 요게 압권이에요. 집중이 수제를 시행을 하고, 기존의 투들은 원래 절대평가였습니다만 우리는 상대평가를 해야 되고, 원래는 고3 때 들어갔지만 우리 친구들은 2학년 2학기 때부터 바로 투를 들어갑니다. 반년이나 과학이 빨라졌다. 자, 그런 이름들이 조금 이상하게 쪼개져서 바뀌었는데, 그래도 우리 아드님 따님과 대화를 잘 하시려면 이름을 숙지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똑같은 말이라고 하더라도 정확한 키워드와 논리를 사용하는 것과 그냥 엄마가 설명해서 들었는데 이렇게 말하는 건 천지 차이입니다. 아이들 입장에서는. 논리적으로 설득을 해주세요. 고급자가 붙어있는 과목들이 있습니다. 이건 대학교 1학년 과목입니다. 근데 원래는 특목 자사에서만 허용이 되었던 게 지금은 일반고에서도 허용이 되었습니다. 근데 아무도 개설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겁나거든요. 아무도 안 들을까봐, 폐항될까봐. 어쨌든 허용을 했다라고 하는 건 메시지가 담겨 있죠. 좀 들어주세요라고 하는 겁니다. 들어주세요. 권장 과목은 함정에 빠지시면 안 되는데, 권장 과목은 이겁니다. 우리 학교에 쓰려면 요거는 최소한 하고 와주세요. 최소한 하고 와주세요. 최소한. 이걸 하고 오면 합격합니다가 아니에요. 합격 기준이 아닙니다. 합격 기준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지만 권장 과목은 최소한의 기준이지 합격 기준이 아니에요. 대학은 절대평가가 아니에요. 상대평가입니다. 그러니 절대적으로 이거 이상 하면 서울대에 가가 아니고 내가 저 애보다 잘해야 돼요. 그래야 가는 겁니다. 그러니 경쟁자가 뭘 선택을 하고 오는지가 훨씬 중요합니다. 요거는 최소한의 과목이에요. 요것도 안 채우려면 대학 안 가야지. 그죠? 이 최소한의 과목, 여기 현혹되지 마세요. 최소한의 과목이에요. 요거 어른도 많이 헷갈립니다. 학교 선생님들도 많이 헷갈립니다. 이따가 썰 풀어드릴게요. 아무튼 서울대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진짜 요것만 하고 와 라고 잡았습니다. 서울대는 영양가가 별로 없고요. 오히려 이게 영양가가 높아요. 고대 거. 보시면은, 자, 수학과학 보세요. 수학은 미적분 투가 다 들어가 있고요. 기하도 간헐적으로 엄청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과학은 기본적으로 이상한 이름들은 다 투 과목이에요. 투 과목, 두 과목 이상이라고 되어 있고요. 두 과목인데 문제는 두 과목이 최소 과목이지 두 개 하고 들어오면 합격한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경쟁자들은 몇 개 하고 들어올까요? 3개 이상 다 하고 들어오죠. 나는 2개만 하고 들어간다. 글쎄 올시다. 자, 보시면은 미적투 쫙 깔려 있고 간헐적으로 기하 이렇게 들어 있고요. 그리고 둘 하고 들어오세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만 참고하시면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중앙대 물리학과든 서울대 물리학과든 고대 물리학과든 연대 물리학과든 요구하는 건 같을 겁니다. 같은 학문이기 때문에. 그러니 한 학교 것만 참고하셔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건 최소 과목이라는 거. 최소 과목.
경쟁자들이 이것만 하고 들어온다가 아니라는 거. 자, 고대를 떠나가지고요. 중앙대도 똑같습니다. 중앙대는 기하를 조금 더 많이 포진을 하고 있지만 어쨌든 컨셉은 똑같고요. 두 개. 보세요. 경희대도 똑같습니다. 미적분, 기하, 과학 두 개. 경희대까지. 수학으로 진로 결정하는 거 아닙니다. 과학으로 진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헷갈리죠? 너무 복잡해요. 그죠? 딱 정리해 드릴게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끝. 선택지 없어요. 그냥 이렇게 하시면 돼요. 끝. 물화생, 끝. 나는 지구과학의 뜻이 있는 친구예요 라고 확고하다면 생명과학을 지구과학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물화는 가져가자. 자, 그리고 수학은 미적분, 투, 기하는 필수적으로 다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할 수 있다면 고급자 붙어 있는 거 채우시길 바라면서 어떻게 채우는지 알려드릴게요. 선생님, 사회 한 과목 빼고 내신 등급 올리는 게 낫지 않나요? 라고 하는 아주 1차원적인 질문을 현장에서 받습니다. 첫 번째, 이런 친구는 공부를 잘할까요? 못할까요? 못하겠죠. 그러니 사회 한 과목을 빼고 사회 한 과목을 빼고 사회로 껴넣어가지고 등급을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하겠죠. 그럼 이런 친구들이 태도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보통 안 좋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사회는 공부 안 합니까? 사회도 공부합니다. 그러니 이걸 과학을 빼고 사회를 껴넣는다고 해서 공부할 시간이 드라마틱하게 확보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 그러면 세 과목 공부할 거 두 과목 공부하면 등급이 팍 올라가냐? 글쎄 올시다. 안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다시 말하지만 사회도 공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치명적인 이유. 과학 세 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대학이 압니다. 왜냐하면 교육과정을 대학에 전송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세 과목 선택할 수 있었네? 근데 얘는 사회 한 과목 선택을 했네. 왜 그랬을까? 사회를 엄청 좋아할까? 등급 딱 보니까 2등급 떠 있네. 치명적입니다. 그러면 얘 과학하기 싫어서 사회 뺐구나. 알아요. 대학이. 너무 쉽게 알아요. 사회 선택하는 건 여러모로 옳은 방법이 아닙니다. 그냥 공부를 더 할 생각을 해야지. 이 입학 4년간의 논리를 이길 수 있으면 편법을 쓰려고 하시지만 그것만 연구하는 사람들을 이기기는 힘듭니다. 그러니 그냥 전공법, 공부를 더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서울대 기준인데요. 일반 선택은 현재 1과목입니다. 3과목, 현재 2과목입니다. 2과목, 이렇게가 최소 기준이에요. 그래서 서울대도 2과목 선택한 친구들은 오지 마세요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구글이나 네이버에 아로리라고 검색을 하시면 아로리, 서울대 입학 페이지거든요. 거기에 들어가시면 각 학과별 생기부 3개를 무료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생기부 중에서 딱 3개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서울대의 메시지가 참 많이 담겨 있겠죠. 구경을 좀 해볼까요? 서울대 공대 건축과 생기부 중에 하나입니다. 등급이야 워낙 1점대를 다 찍을 거니까 별로 의미가 없고요. 밑에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게 선택 과목인데 안 보이시는 분은 프린트를 좀 봐주세요. 보시면 물, 화, 생, 지, 물, 화, 생, 지. 뭐야, 4과목 했잖아. 이거 어떤 학교죠? 과학중점학교. 근데 하나 더도 이것도 4과목이네. 과학중점학교. 3개를 공개하는데 그 중에 2개를 과학중점학교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 서울대의 의도가 너무 명백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과학중점학교를 이게 아니고 많이 해라는 겁니다. 할 수 있는 한 과학 기초 좀 많이 하고 오세요. 화생공, 인기 좋은 학교죠? 자, 4과목입니다. 그리고 4과목이네? 얘도 3개 중에 2개를 4과목을 이렇게 공개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농대는 어떨까? 너는 좀 아니겠지. 너는 좀 봐주지 않을까? 4과목이고요. 4과목입니다. 2는 2과목밖에 없지만 어쨌든 1은 4과목이에요. 자, 서울대의 의도가 너무 명백하게 보이죠? 공부 좀 많이 하고 들어오세요. 네가 학교 생활을 충실히 한 걸 우리는 너무 잘 파악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게 서울대의 메시지예요.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 피하려고 하는 건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전국법을 팔아. 전국 단위에서 내가 상위 랭킹에 들어가야 이런 학교를 가는 거지. 우리 학교 내에서 우물안 되지 말자입니다. 자, 지금부터 정성평가란 무엇인가를 살짝 맛배기로 보여드릴게요. 빨간색 보세요. 자, 1등급. 잘했어요. 300명이 들었고요. 내 점수는 98점이고
300명의 평균은 71.2점이고 표준 편차는 15.4. 그러니까 1등급이니까 이건 누가 봐도 잘한 거예요. 그죠? 파란색을 보십시다. 나는 3등급. 아이고. 근데 인원이 20명? 20명? 근데 내 점수가 94점인데 3등급이에요. 보니까 평균이 89점이 표준 편차가 4.6이라는 건 점수대가 다다다다다다닥 붙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저 20명은 다 누구예요? 상위권 친구들 20명이에요. 그 안에서 내가 경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다시 이 3등급이 안 좋게 보입니까? 얘랑 비교해가지고 이게 더 좋게 보입니까? 요게 더 좋게 보입니까? 판단할 수 있습니까? 어렵죠. 요게 정성평가입니다. 요렇게 보는 거예요. 단순히 등급 3등급이라고 해서 너는 3등급 이렇게 보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그러니 교과 전형만 생각을 할 거면 등급이 잘 나오는 학교로 가는 게 맞습니다. 대신 나머지는 불이익을 얻는다. 그건 분명합니다. 그러니 모두를 챙기려면 웬만하면 실력이 있는 친구들이 모이는 곳으로 가는 걸 권장드립니다. 자, 지금 대학에 전송되는 여러 가지 요소 중에서 표준 편차가 빠집니다. 요거. 요게 안 가요, 이제. 그러면 학교 수준을 알 수 없지 않나요? 있어요. 대학으로 가는 게 과목명, 성취도, 석차 등급, 성취도별 분포 비율, 과목 평균, 이제는 수행평가 비율까지 다 가요. 우리 친구들부터는 수행평가 뭐 했는지, 성취도 분할 점수, 수강자 수 싹 대학으로 다 갑니다. 그러니 이 학교의 대략적인 수준과 너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표준 편차가 없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대학은 우리 학교가 블라인드라고 하더라도, 블라인드로 가거든요, 서류가. 블라인드라고 하더라도 이 학교를 대충 그룹핑할 수 있습니다. 저도 할 수 있습니다. 저도 블라인드로 서류를 주면 대충 학교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것만 보는 이제 입학사정관님들은 훨씬 더 디테일하게 학교를 분류했을 겁니다. 그리고 심화 과목 선택을 한다는 것 자체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플러스 점수로 들어갑니다. 이게 평가 요소예요. 심화 과목을 선택했다라는 그 자체가. 그러니 과거 영재고는 여기에서 만점 받고 들어가는 거예요. 자, 결국 학종입니다. 결국 우리는 내신도 준비해야 되며 생기부도 챙겨야 되고 수능도 봐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가지고 있는 게 학종이기 때문에 일단은 학종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인원을 뽑는 것도 아까 보셨죠? 학종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학종을 기가 막히게 잘 보내는 학교들을 좀 볼까요? 전국 탑 클래스, 민상환하고 외대부고 이렇게 탑 클래스죠. 한 학교에서 무려 거의 10% 가까이 10명 중에 1명이 서울대를 갑니다. 근데 저기에는 뭐가 빠져 있냐? 의치안을 더 많이 보냅니다. 그러니 의치안까지 포함을 시키면 거의 뭐 전교에 200명 수준에서 440명 가까이가 서울대 혹은 의치안을 갑니다. 그런 학교들이에요. 근데 사람들 생각해봐요. 저런 학교들이 내신 따기는 제일 어려워요. 근데 수시는 제일 잘 보내요. 그죠? 쟤들이 다 교과겠습니까? 학종입니다. 이 근방에서는 삼성고, 한일고, 북일고, 한민고가 랭킹에 들어가 있습니다. 상당히 잘 보내는 편이에요. 이 학교도 어떻습니까? 한민고 어때요? 가장 높은 학교 중에 한 학교이지 않나요? 북일고 전국단위 자사고입니다. 이런 학교들도 굉장히 내신 따기 어려운 학교인데 수시는 제일 잘 보냅니다. 화성고 도약을 많이 했죠. 5명을 수시로 서울대를 보냈어요. 화성고는 내신 따기 제일 힘든 학교인데 서울대는 이 근방에서 제일 잘 보냅니다. 수시가 제일 좋아요. 이런 학교들이. 내신 따기 어려울수록. 다 학종입니다. 하나고는 왜 이렇게 잘 보내냐? 이 빨간색은 일반고에서 들을 수 있는 프로그램인데 하나고까지 와서 이 빨간색 듣는 친구는 거의 없습니다. 이 보라색들을 선택을 하는데 이름들이 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전부 다 대학 전공 과정입니다. 그러니 아까 뭐가 전송된다 그랬죠? 대학의 과목명. 그죠? 이런 것들이 이수했다고, 이런 것들을 이수했다고 대학이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수준을 바로 짐작할 수 있어요. 자, 북일고도 마찬가지로 빨간색은 일반고에서 들을 수 있는 건데, 저 보라색 보십시오. 고급기하, 고급대수, 고급미적분이 프로그램에 녹아 있습니다. 과학 같은 경우에도 고급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이 프로그램에 녹아 있죠. 한민고 어떨까요? 고급 미적분, 전문수학 녹아 있고, 여기는 고급 대수 녹아 있고, 여기도 고급 물화생지가 녹아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과목들을 선택한다는 것 자체도 매우 중요한 거예요. 자, 이제 학종을 잘 보내는 학교의 특징이 좀 보이기 시작하실 건데, 자, 그렇다면
이 세 학교는 어떨까요? 반송고는 학교 홈페이지에 2025년만 올라와 있어가지고 제가 아침에 전화를 했거든요. 2026년 없나요? 라고 하니까 2025년이랑 똑같으니까 그거 보세요. 아주 불친절하게. 이상고랑 예당고는 올라와 있을 겁니다. 제가 전화해서 올렸어요. 전부 다. 자, 어쨌든 반송고 통합과학 3학점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졸업할 때까지 사회과목 8학점, 과학과목은 10학점을 모두가 이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 이과생들은 사회가 6학점밖에 없네? 그러면 사회를 또 해야 되겠네? 3학년 2학기 때 하시면 됩니다. 졸업 요건이기 때문에. 알겠죠? 자, 1학년 때 보시면 수학은 대수, 미적분, 확통을 그냥 천천히 나가는 보통 일반고 커리큘럼입니다. 요게 이제 세만한 화성으로 가면 이 확통을 대수, 미적분을 이렇게 끼워가지고 두 개를 다 배우고 확통을 이렇게 돌려서 다 배워버립니다. 그게 좀 다르다. 반송고, 선택 딱 이렇게 하시면 되죠. 2학년 1학기 때 물화생, 2학기 때 물화생, 3학년 1학기 때 물화생, 그리고 미적분 2 기하 이렇게 선택하시면 요 나머지는 자유롭게 하시면 됩니다. 자유롭게 할 게 별로 없죠. 나머지가 없어요, 이제. 이과생들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뭐 해야 되죠? 요거. 공동교육과정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오산 화성교육청에서 과목당 15명만 뽑음으로 굉장히 광클릭을 해서 신청을 해야 한다. 보통 2분 안쪽으로 마감되니까 꼭 신경을 쓰고 있다가 2학년 1학기 때 수요 조사를 합니다. 자, 이상고 보겠습니다. 이상고 설명회 가신 분 계십니까? 끝까지 남아 계셨던 분 계십니까? 제가 교감쌤이랑 참 오랫동안 대화를 했거든요. 마지막에 남아가지고. 자, 통합과학이란다. 통합과학이 4학점, 1학점, 1학점. 통합사회도 4학점이니까 이상고는 사회과학의 졸업 요건을 1학년 때 끝내버리기 때문에 좀 편하죠. 이런 방면으로서는. 그런데, 자, 2학년 선택 과목입니다. 이상 없습니다. 물화생 3개 선택하고 2학년 2학기 때도 물화생 3개 선택하고 기하 선택 딱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순조로웠어요. 그리고 이상고 설명회 때 교감 선생님께서 우리 학교의 가장 큰 자랑은 화학실험과 생명과학실험이에요. 이거는 이상고에만 있을 거예요 라고 한 20분을 설명하셨거든요. 굉장히 오랫동안. 그런데 우리가 미적분을 반드시 해야 되는 거 이제 알죠? 이거 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이거 하라는 거 말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죠. 미적분 토는 해야 돼요. 그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설명을 한 20분 가졌다고요. 그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꿈뻑꿈뻑 하고 있다가 끝나고 바로 달려갔습니다. 교감쌤한테. 이상하지 않나요? 라고 하니까 교감쌤 보시더니 논쟁의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바뀔 수 있냐? 3월에 논의해 보겠다. 왜 금방 안 됩니까? 무슨 위원회 같은 게 아주 많이 열려야 한대요. 그렇군요. 근데 또 이상한 점이, 택2? 3학년 1학기 과학인데? 택2? 왜 이러지? 이 택1들은 뭐지? 보건, 인간과 심리, 논리와 사고, 저걸 고3이 강제로 들어야 할 과목인가? 이상한 것들이 택일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택2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학점이 안 나와요. 그래서 왜 이렇게 했지? 이것도 여쭤보니까 그래서 만약 이상고를 선택하신다면 학부모 회의에서 아주 강력하게 요구하셔야 돼요. 그래야 겨우 바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상고는 살짝 이런 이슈들이 좀 있습니다. 해결을 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할 줄 알았었는데 그냥 그대로 게시하셨더라고요. 지금도 올라가면 이대로 나와 있을 겁니다. 오늘 아침에 다운로드 한 거니까. 요것도 해주세요. 요건 무조건 해야 돼요. 자, 예당고. 예당고도 3학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회 과목은 3학년 2학기 때 한번 채워야 되고요. 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주 무난합니다. 3, 미적분, 기하, 끝. 그리고 공동교육과정.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전국 어디를 가든 이과는 선택이 다 비슷합니다. 강남 8학군을 가도 물화생. 똑같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학년 1학기 때 집중이수제를 시행하게 되는데
원래는 1년 과목이었던 것들을 한 학기 안에 시행하게 되고 심지어는 페이지 수가 비상교과서 기준으로 조금 늘었어요. 근데 2배로 빨리 배워야 돼. 여기에서 이제 끝장나는 거죠. 그럼 학교 선생님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을까? 제가 알고 있는 여러 교사들한테 전화를 해봤습니다. 너 어떻게 할 거냐? 라고 하니까. 몰라. 뭐? 진도 나갈 거야? 아니? 그럼 어떻게 할 건데? 뭐 수시에 그 세특 쓸만한 거 위주로 하지 않을까? 그럼 얘 처음 배우는 애들은 학교에서 배우지 말라는 거야? 나도 모르지. 근데 제 친구들 대답입니다. 물론 다 그렇다는 거 아니겠지만, 이게 학교의 분위기인가 싶으면은 역설적으로 요거는 그냥 배우고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돼버렸어요. 근데 이해는 합니다. 왜냐하면 2배의 속도로 빨리 나가라는 건데 어떻게 이걸 다 합니까? 그러니까 아마 올해 2학년 올라가는 선배들이 먼저 마루타가 되어주겠죠. 그러면 좀 정립이 될 것 같습니다. 2학년 2학기 때에는 여기 2 과목을 이제 대한민국에서 7년 만에 상대평가를 보게 된다. 상대평가를. 자, 집중이 소재 상대평가를 보게 되는데 이게 얼마나 체감이 되는지 제가 지금도 대치다원에 있습니다. 자사관에 하나고 담당을 하고 있는데 작년까지는 AP 화학이라고 하는 과목이 절대평가였거든요. 그러니까 문의가 거의 없었어요. 절대평가니까. 근데 올해는 설명회에 90명이 왔어요. 벌써 60명이 신청했습니다. 제가 거의 10년 동안 하나고를 맡고 오고 있는데 이렇게 붐이 된 건 처음이에요. 그런 요 상대평가는 위력이 어마어마할 것이다. 요 상대평가는. 아마 이때 판가름 날지도 모르죠. 내신 등급이. 자, 요거는 3월에 좀 더 자세히 해드릴 거지만 반송고등학교가 되게 2학기 때 심상치 않은 느낌을 좀 보여줬어요. 저희한테. 자, 이 초록색은 고등학교 1학년 뭐 시중에 있는 문제지나 혹은 뭐 1학년 모의고사에서 출제된 문제들이고요. 이 파란색들은 고등학교 2학년 3월 모의고사. 고등학교 2학년 3월 모의고사 중에서 20문제 중 15문제는 통합과학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출제를 하세요. 친구들이 많이 놓칠 수 있는 부분인데 요거는 고3 콘텐츠. 고3 화학원, 고3 생명과학원, 고3 이런 반송고인데? 요런 게 나오다니? 보통은 이런 게 나오긴 나옵니다만 요런 게 나와도 이런 게 어렵지 않은 문제가 나오거든요. 보통은. 킬러 문제가 나오진 않는단 말이에요. 이 찍는 걸 찍어야 되는데 카메라 안 가지고 넘겨도 되죠. 이걸 못 실어드린 이유가 있어요. 저작권 때문에. 돈 물어줘야 돼. 걸리면. 자, 15%, 37%, 48%의 비율로 나왔는데 1등급은 당연히 요걸로 선별을 하겠죠. 그죠? 제가 요것도 안 넣었군요. 요건 넣을걸. 네. 찍어주십시오. 자, 콘텐츠 하나만 딱 볼게요. 다 보기는 좀 시간이. 이 다음 거 찍으면 안 돼요. 이건 찍어도 돼요. 이거는 저희가 콘텐츠를 분석하는 방법인데, 어디에서 몇 번 문제를 가지고 문제를 변형시켜서 냈는지를 전부 다 조사합니다. 전부 다예요. 전부 다. 20년도까지 내려가죠? 20년도까지 전부 다 조사합니다. 자, 그리고 반송고 13번 요게 맞췄는데 선생님 찍어서 맞췄어요. 맞췄는데 요게 24년도 고3 9월 모평 화학원 뭐야? 9번이 아닌데? 9번 여기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계산이 복잡 어려운 문제였는데 이런 걸 반송고 역사상 처음이라고는 좀 말하지 못하겠지만 저희가 온 이후로는 처음이에요. 이런 난이도의 문제는 처음 나왔습니다. 근데 이런 걸 어떤 학교가 좋아하냐? 넘어갑니다. 화송고. 화송고가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거든요. 그걸 반송고가 이렇게 좀 따라하고 있다. 올해 반송고의 조짐이 심상치 않은 게 설명회에서 말했던 키워드를 생각하십니까? RNE를 언급하셨어요. RNE는 과학고에서 하는 겁니다. 1년 단위의 연구 수업인데 반송고에서 그걸 언급을 했다라고 하는 것과 고급 과정을 온라인으로 수강을 하라라고 하는 고급을 언급을 했어요. 이 일반 학교 중에서 반송고만 유일하게 이 두 단어를 언급을 했어요. 심상치 않다. 자, 이상고.
또 크게 다르지 않은데 얘도 변별은 고3 문제로 합니다. 근데 이게 아주 어려운 고3 문제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고3 컨텐츠를 가지고 변별을 하는 편이죠. 됐죠? 이상고도 대충 이 정도 고3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변별은 여기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자, 다음 설명회 때 이거 넣어드리도록 할게요. 이건 자,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조사를 하고요. 안 찍어도 돼요. 또 보여드릴 거예요. 이상고에 들어가시면요. 자, 이런 식으로 문제를 가지고 오시는데 사실 그림 같은 경우는 크게 변형 없이 그대로 이거 찍으면 안 되는데? 저작권 안 돼요. 네. 크게 변형 없이 가지고 오시는 편이에요. 얘는 마찬가지로 크게 그림 바꾸지 않고 문제를 출제하시는 편이고 얘도 고3 콘텐츠인데 고3 콘텐츠인데 숫자만 바뀌어가지고 출제를 하시는 편입니다. 자, 예단고 알아볼까요? 예단고는 조금 심플해요. 이렇게 고3 콘텐츠는 없습니다. 자, 공통점이 좀 보이죠? 어디에서 출제를 하시는지 이런 것들은 좀 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요 정도만 보시면 된다. 그러니 예단고는 성실하기만 하면 무조건 1등급이 나온다. 성실하기만 하면. 예단고에 갈 거라고 내가 마음 먹었다. 그러면 어디에 올인해야 돼요? 수능, 최저 올인해야 돼요. 자, 문제도 이제 고2 3월 학평에서 출제된 것들 보여드리고 고1 모의고사에서 출제된 것도 이렇게 있고 자, 저희 자랑 타임인데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자, 반송고는 엄청 약진인데 우리 반송고의 1등급이 35명이거든요. 학교 1등급이. 그중에 17명이 저희가 데리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요거는 실어놨으니까 읽어보세요. 자, 이상고도 그리고 예상고도 자랑 타임 실어놨으니까 읽어보세요. 자, 아직 커리큘럼 소개시켜 마칠게요. 이번 방학에 5가지 커리큘럼이 있습니다. 통합과학 처음 하는 친구들. 중학교 과학이 잘 되어 있는 친구들, 물화생 처음 배우는 친구들, 물화생을 한번 했던 친구들, 혹은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는 친구 중에서 모의고사 수학이 올 1등급 나오는 친구들, 물화 다 한 친구들, 이렇게 5가지 커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뭐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요지는 처음 배운다고 하더라도 학교 수업에 들어가기 전까지 한 번은 보고 들어갈 수 있게끔 세팅을 해놨어요. 그러려면은 방학 때는 보통 2과목, 학기 중에는 보통 1과목 이렇게 해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저한테 연락해 주세요. 네, 궁금하시면 저한테 연락해 주세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넣어드렸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것도 제 입으로 말하기 좀 그러니까 거의 QR코드 밑에 있죠. 찍어서 움직이는 저를 확인해 주세요. 네, 영상들이 다 있습니다. 저고 우리 물리 선생님이고 생명 선생님이고 화학쌤인데 여기를 찍으시면은 수업을 어떻게 하시는지 다 볼 수 있습니다. 강사를 보고 판단을 할 수 있는 투명한 학원이다. 자, 이제 통합과학은 아직 자리가 여유 있는데 물화생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마감 임박이고요. 그리고 한 반은 마감됐습니다. 이 반 지금 제일 큰 교실이고 현재 책상이 거의 50개예요. 이 책상이. 여기에 10개를 더 넣어서 60개를 만들 겁니다. 그런데 그게 마감됐습니다. 자, 그래서 선행을 좀 하실 거면은 이제 이 마감 자리 같은 경우에는 저한테 따로 연락을 해 주셔야 되고 얘 같은 경우에는 마감되면 진짜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행을 해야 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좀 빨리 선점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편한 시간대에. 테스트가 필요한 반들입니다. 테스트가 필요한 반이니까 테스트 후에 상담을 할 거고요. 근데 올해는 유독 의치대도 이래요. 작년은 의치대가 이렇게 선풍적인 인기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의치대까지도 이렇습니다. 그래서 과학에 대한 관심도가 작년보다 훨씬 높아지는 걸 피부로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처음 배우는 친구들. 요거는 중등이 잘 되어 있는 친구들, 중등과학이. 요거는 물리 처음 배우는 친구, 화학, 생명과학 처음 배우는 친구들이고 요거는 화학을 배워봤던 친구들 중에서 테스트 통과한 친구들. 얘도 테스트 통과한 친구들. 얘도 물리를 거의 마스터한 친구들. 이 테스트는 논술형이에요. 논술형. 얘도 테스트 논술형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5개 레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아마 문자를 보내드린 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궁금하신 사항은 개별 상담이 훨씬 나아요. 남아서 상담을 하시거나 혹은 저한테 상담 요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바톤을 수학 원장님께로 넘기고 퇴장하겠습니다.